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6일 저녁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탈모가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사회적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한 공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즉시 관련 부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적용 방안과 재정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16일 오후 중앙부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특정 대형 플랫폼을 겨냥하여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행위와 소비자 보호 의무 소홀에 대한 강한 질책으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질타가 나온 만큼 정부가 플랫폼 규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핵추진 잠수 함핵잠 건조 등 주요 현안 이행과 북미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실장은 경주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인 조인트 팩트시트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핵잠 건조와 관련하여 호주 사례처럼 별도의 양자 합의 절차 가능성을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임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접촉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는 만큼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더 열려 있다고 보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불거진 대북 정책 주도권 관련 외교부, 통일부 갈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며 NSC를 중심으로 한 조율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CNBC 등에 따르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이날 오전 9시 40분 미 동부시간 기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56.59인 0.12% 하락한 48,359.97에 거래됐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S&P 500 지수는 12.16포인트, 0.18% 떨어진 6,804.3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9.384포인트, 0.08% 하락한 23,038.028에 거래됐습니다. 미 노동부가 이날 장 개장 전 발표한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시장은 지난달 6만 4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해 시장 전망을 웃돌았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9월 4.4%에서 4.6%로 올라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10월 일자리도 10만 5천 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2026년 연방준비제도가 통화 완화 속도를 늦출지 아니면 서두를지를 둘러싼 연말 논쟁에 불을 지필 전망입니다. 이번 고용지표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 분위기를 가늠하게 할 선행 자료이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5성급 프리미엄 호텔들의 1박 숙박 요금이 70만에서 100만 원대에 형성된 가운데 고급 호텔들이 성탄 특수를 누리며 예약이 조기 마감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5성급 호텔의 12월 말 객실 예약률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크리스마스 호텔 예약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호텔별 예약 상황을 캡처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호텔별 객실 요금과 매진 여부를 나열하며 10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예약이 마감된다고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게시글에 따르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곳은 잠실에 위치한 시그니엘 서울로 크리스마스 전후 1박 판매가는 약 145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 밖에도 파크 하얏트 서울 약 126만 원, 롯데호텔 서울 약 125만 원,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약 113만 원 등 주요 특급 호텔들이 줄줄이 100만 원을 넘기는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기 불황이라더니 거짓말 아니냐, 비성수기 대비 2.5배는 되는 가격, 그래도 가고 싶다, 아무리 연말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의 주요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기소 6개월 내 선고 규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첫 사법 판단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내년 1월 16일 1심 선고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선고 결과는 1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유지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내란 혐의 관련 사건도 내년 1월 12일 결심 공판을 거쳐 2월 중순 이전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일반이적 혐의와 최상병 순직 외압 혐의 사건까지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이라 윤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일주일 내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발의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 시도를 중단하라 촉구하며 통일교 의혹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등을 묶은 쌍특검 도입과 대장동 국정조사를 맞불 카드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준비한 특검법은 현재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특검 후보 전원을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쟁점화될 전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역시 통일교 의혹에 연루된 만큼 특검 주도권을 발휘하면 민주당의 수용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인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지난 16일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 상호관세 부과 결정 과정에 대해 내부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고 밝혔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선언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그대로 말한 것에 가까웠다고 회고했습니다. 당시 참모진들은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보는 쪽과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는 쪽으로 나뉘어 심각한 이견을 보였습니다. 와일스 실장은 부통령과 함께 관세 부과 속도를 늦추려 시도했지만 결국 트럼프의 의지대로 정책이 강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고 토로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어쩔 수가 없다가 미국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 오스카상 국제영화상 예비후보에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사운드 트랙 골드는 아카데미 주제가상 예비후보에 들었습니다. 오스카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는 16일 현지 시간 제98회 시상식 국제장편영화상과 주제가상 등 12개 부문 쇼트리스트인 예비후보를 발표했습니다. 국제영화상 부문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86개 국가 또는 지역에서 출품한 작품들 가운데 예비후보 15편을 출연했습니다. 최종 후보작은 내년 1월 22일 발표되고 수상작이 호명되는 시상식은 내년 3월 15일 열립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댄 유럽 동부 8개국 정상들은 지난 16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유럽연합 EU 동쪽 측면 방어를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결의문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며 EU가 지상전투 능력, 드론 방어, 핵심 기관시설 보호 등에 조율되고 다면적인 작전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동부 방어가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며 EU가 재원 마련과 규제 간소화를 통해 회원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요청은 곧 열릴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EU 차원의 자금 지원 확대를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17일 오후 9시, 한국 시간 18일 오전 11시 대국민 연설을 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 트루스 소셜에 나는 내일 밤 동부 시간 오후 9시에 백악관에서 생중계로 대국민 연설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한다며 올해는 우리나라의 대단한 한 해였으며 최고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의 주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최근 고물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을 받으면서 지지율 하락에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국민 연설은
집권 2기 출범 첫 해에 이룬 국정과제 성과를 거듭 부각하면서 내년에는 미국, 경제, 안보 등이 더 나아질 것임을 자신하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7일 달러 원 환율이 런던장과 뉴욕장을 거치며 오름폭을 축소, 전장 종가 대비 2.0원 오른 1473.0원에 마감했습니다. 주간 거래에서는 수입업체 결제 수요와 외국인 주식 매도세로 환율이 상승했으나 밤사이 달러 인덱스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특히 미국 노동부가 11월 비농업 고용이 전월 대비 6만 4천 명 증가에 그치고 실업률이 4.6%로 상승하는 등 고용 둔화 신호를 발표하자 달러 인덱스는 낙폭을 확대했습니다. 월가에서는 고용 지표가 엇갈린 양상을 보였으나 실업률 상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도 시장 예상치를 밑돌며 소비 둔화 우려를 더했습니다. 방송인 박미선 씨가 유방암 투병 사실을 고백한 가운데 지난 16일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건강 회복 중인 근황과 여행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미선 씨는 개인 채널에 남편 이봉원 씨와 함께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올리며 작년에 촬영했던 일본 홋카이도 가족 여행 영상을 업로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은 남편 이봉원 씨의 생일을 기념해 자녀들과 함께 떠난 여행을 담고 있습니다. 영상 말미에는 투병일기 중간중간 예전 영상이나 요즘 근황 영상들을 조금씩 올려보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박미선 씨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심 정책인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전국 5개 지역에서 지방공장을 동시에 준공했습니다. 지난 15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시 외곽 강동군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함께 등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로 군사 분야에 동행했던 주애가 민생 현장에 나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은 내년 초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지방 자립 정책의 성과를 내세워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지면 전체를 준공 소식으로 채우며 성과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지난달 중의원에서 논란이 됐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발언에 대해 16일 참의원에서 반성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종래의 정부 입장을 넘어 답변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는데요. 다만 중국의 강력한 취소 요구와 보복 조치에도 불구하고 발언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사태가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중국의 대규모 보복 조치를 촉발하며 양국 관계를 급속히 냉각시킨 바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12월 17일 수요일 헤드라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수요일인 오늘 17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은 오전부터, 전라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오전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내리겠고 경북 동해안 지역에도 비나 눈이 예상됩니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13c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14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경기, 충청, 대구 등 다수 지역에서 나쁨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여 외출 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날씨 예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